정말 거란군들이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고 삼교천으로 우회해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흥화진 근처에 있는 삼교천에 복병을 숨겨놔야 한다는 강감찬의 주장에 부하장수들은 그러다가 만약 거란군이 모두 흥화진으로 몰려와 이곳을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하장수들은 흥화진성 하나만을 완벽하게 사수하자는 주장이었고 강감찬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서 곳곳에 배수의 진을 쳐놔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강감찬의 작전 중 일부는 삼교천의 산골짜기에 복병을 매복시켜 놓아 일시에 거란군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작전은 거란군이 삼교천을 지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회하여 갈 경우에는 전혀 쓸 수 없는 작전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부하장수들이 우려를 표하였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시하는 소배합이라면 과거 흥화진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흥화진에서 또 진을 빼느니 옆을 우회하여 이동해 다른 성을 먼저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강감찬의 계산이었는데요. 소배합은 매우 노련한 장수여 조심성이 많고 무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 만약 그가 거란을 이끄는 수장이라면 굳이 과거에 정복하지 못했던 성인 흥화진 성을 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과거에 쉽게 정복했던 성을 향해 먼저 진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오. 우리는 흥화진성을 사수함과 동시에 군사들을 흥화진 근처 곳곳에 매복하여 거란군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흥화진 자체를 쉽게 지나쳐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될 것이오. 그러자 강감찬의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바꾼 부하장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강감찬에게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상원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민첨은 기병 1만 2천 명을 데리고 삼교천 근처 산골짜기에 매복하면서 거란의 군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매복 전에는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동쪽에 큰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고 거란군이 나타나자마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놓았어요. 밧줄을 모두 풀어라. 막아놓았던 물줄기가 터지자 삼교천의 수면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높아지는 수면과 거세지는 물살로 인해 거란군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 불어난다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던 와중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쏴라. 강민첨이 이끄는 군사들은 삼교천을 건너는 거란군들을 향해서 일제히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였고 다리 아래로는 거센 물살을 이겨내야 하고 다리 위로는 화살을 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란군들은 그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고 뒤에 서 있던 거란군들조차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함께 쓰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란군의 전열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한 강민첨과 부하들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와 일제히 거란군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하였고 고려군이 흥화진성뿐만이 아니라 삼교천에까지 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란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죠. 이 내용은 고려사 권사 강감찬 열전에 기록되길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 12,000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후에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 동쪽에 큰 냇물 삼교천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으니 적들이 오자마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를 시켰다. 라고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음력 1018년 12월 10일은 양력으로는 1019년 1월 24일로서 1월에 한반도의 북지 지역의 평균 기온은 최고 영하 10도, 최저 영하 24도로 이런 추위 속에서 소가죽으로 삼교천에 물을 가두어 놓았으면 모두 얼음이 되어 흐르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무선통신이 없는 고려시대에 거란군이 도하할 때 물을 터뜨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강감찬 열전에 쓰여있는 내용은 다소 과장된 말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병을 매복하여 공격하는 건 가능해도 삼교천을 막아 수공을 펼쳤다는 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인데 어쨌거나 확실한 것 하나는 흥화진 근처의 삼교천에서 강민첨이 이끄는 군대가 거란군에게 대승하였다는 것인데요.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은 이윽고 거란군이 또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거란군은 잠잠하게 공격을 하지 않아 고려군 진영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강감찬은 척후병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접했으니 바로 소배합이 흥화진을 지나쳐서 바로 개경으로 남진 중이란 거였어요. 이미 고려의 황제인 현종은 거란군과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말한 강감찬에 힘을 실어주고자 개경에 있는 군대까지 대부분 데려가라 말해 이미 개경의 최정예 군사들이 강감찬을 따라 흥화진에 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척후병의 소식을 듣자마자 부하장수들은 우리 모두 당장 개경으로 가서 현종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강감찬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을 하길
지금 우리가 황제 폐하를 보호하고자 군사를 모두 일으켜 개경으로 향한다면 거란과의 대회전을 통해서 그들을 괴멸시키겠단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걸세. 비록 개경의 안위가 평탄치 않다 하나 그렇다고 모두 군대를 이끌고 개경에 가면 결국 거란의 뒷공무니만 쫓는 형국이 돼 그들을 섬멸시킬 대회전을 치룰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하네. 대신 부원수 강민첨에게 군사를 내줄 테니 그들이 개경에 빨리 당도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요격을 하도록 하게나. 강감찬은 소배합이 개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담대함을 유지하며 현재의 위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면전을 치워 거란을 섬멸시켜버리겠다는 초기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개경 군사의 수가 적다고는 하나 이미 개경 근처에 나성을 축조해 놓았고 전쟁 대비를 상당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쉬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확신한 거죠. 또한 현종이 청야전술을 펼치기라도 한다면 식량과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은 소배합이 결국 퇴각하고 말 것이라 생각했기에 강감찬은 오로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흥화진에 머물고 있었으니 지금 보면 참 과감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3차 전쟁에서는 특히 부원수 강민첨의 뛰어난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고려사 권구십사 강민첨 열전의 기술대길 강민첨은 대장군으로서 강감찬을 보좌하여 거란군을 흥화진에서 크게 격퇴하고 소배합이 군사를 거느리고 곧바로 개경을 향하자 강민첨이 추격하여 자주의 내구산에 이르러 다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나오는데요. 강민첨은 삼교천 전투에서도 대승을 하고 자주의 내구산에서도 거란군을 크게 무찔러 거란군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었고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점점 사기가 저하되는 거란 군영 내에서 부하들이 소배합에게 이르기를 고려군의 끊임없는 기습 공격으로 인해 거란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란군이 개경에 쉬이 닿지 못하도록 후미를 기습적으로 공격하거나 혹은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방식으로 소배합과 군사들을 공경에 빠뜨리니 거란군이 점차 지쳐가기 시작한 건데요. 언제 어느 순간에 고려군이 쳐들어올지 몰라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게다가 서경에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을 공격해 무려 1만여 명을 전사시키며 대승을 거두는데요. 과거 제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탁사정과 지체문이 이끌던 마탄에서 고려군이 거란군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 3차 전쟁에서 조원이 승리를 하며 서륙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죠. 청천강 이북에 배치된 강감찬의 군대는 계속적으로 군사들을 보내어서 개경을 공격하러 가는 거란군을 곤혹해 했고 그 와중에 개경을 도우러 이곳저곳에서 군사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고려의 중앙군은 이군 6위 45령으로 이중 전투 부대인 보승 21령, 정용 16령은 강감찬을 따라 북쪽으로 온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개경에는 국왕의 친위군인 응양군 1,000명과 용호군 2,000명을 주축으로 7령 즉 7,000명 정도만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개경 주변의 경기 주영군 2,000명과 서해도의 주영군 5,800명이 도왔고 강감찬 또한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개경을 도우라고 지시를 하였고 동북면 병마사 또한 3,300명을 개경으로 급파해 현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감찬은 주력부대는 청천강 이북에 계속 남겨두는 한편 개경을 도울 만한 군사들을 속속들이 보내어서 거란의 10만 대군과 대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소배합은 간신히 개경 근처까지 진격하지만 개경에 남아 거란과의 전투에 임한 현종이 성 밖에는 모든 음식과 물자를 치워버리는 청야전술을 감행함으로써 개경 근처에 온 소배합과 군사들은 싸울 전의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과거 흥화진에서처럼 성을 함락시키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은 성 밖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고달파질 상황이 너무 뻔해 보여서였고 그러다가 강감찬이 이끄는 대군이 쳐들어오면 전멸될 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종에게 철군하겠다고 서신을 보냈지만 음흉하게도 이 와중에 정찰대를 보내 개경 수비를 살펴보고 뒤로는 현종을 공격할 준비를 한 것인데요. 이에 관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길 소배합이 보낸 야유로덕이 서신을 가지고 통덕문에 이르러 군대를 돌리겠다 아뢰었다. 몰래 정찰 기병 300여 명을 보내 금교역에 이루었는데 우리가 보낸 군사 100명이 밤을 틈타 엄습하여 죽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현종은 응양군과 용호군 중에 가장 출중한 정예 부대를 내보내어 정찰 기병을 처리하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감찬뿐만 아니라 강민첨 같이 훌륭한 장수들과 현종의 기지로 인하여 고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투라고 평가받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생생한 장면을 모두 볼 수 있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남은 3회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